아, 난 거의 늘 아니만 거니까. 야, 아이고. 1차 삼두 정치. 이거 새 인물. 해적을 소탕한 때문이요? 네, 폼페이우스. 제가 배워놨군요. 로마 최고의 부자. 카이사는? 플러스, 플러스 C. 갈리아 원정의 영웅. 카를. 예.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죽고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한테 져서 이집트 도망갔다가 죽었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이제 삼두 정치 승자가 되는데 카이사르가 독재관에 취임하죠. 집정관 위에. 원래 독재관은 비상관직이라서 임기가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몇 년으로 늘려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중심. 원로원에서 이거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되죠. 왜 이렇게 막 쪽이다 맞지? 비슷하죠, 진짜 독재자들. 임기를 막 늘리잖아요. 자,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카이사르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카이사르의 후계자 누구였어요? 옥타? 옥타? 따라 읽어. 비아누스였죠. 카이사르의 또 다른 부하 레피두스.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자 로마군에서 나름 신망이 깊었던 안토? 네. 자,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결국 일전을 벌이는데 그리스 앞에 있는 악티움이란 곳에서 해전을 벌이죠.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자랑하는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자 오른팔 미술학원 가면은 대생 많이 하는 아그리빠. 안토니우스는 누구랑 연합했어요? 클레오? 파트리가. 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애인 따라서 갔죠. 결정적일 때 빠꾸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자, 이들 모두 제거되고 2차 삼두 정치의 최종 승자는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는 주변에서 황제 자리에 오르라 그랬는데 황제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먹고.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제1의 시민.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프린캡스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리고 원로원에서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을 존중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시저랑 달리 이 원로원의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 네, 주스라는 칭호를 얻죠. 카이사르 성이 뭔지 알아요, 혹시? 시저도 아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율리우스 영어로 쓰면은 이제 줄리우스 이렇게 읽거든요. 그 줄리우스에서 지금 너희 7월 이제 다음 달 7월이죠. 7월이 뭐라고 해요, 영어로? 줄라이죠, 그죠? 그 줄라이가 줄리우스 시저 할 때 그 줄리우스예요. 줄라이라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시저가 독재관이 된 다음에 그 달력 오차 있는 걸 바로 잡아가지고 달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우리 365일로 돌아가는 이 달력 있죠. 그 양력의 기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력을 율리우스력이라 그래요. 그 율리우스가 누구라고요? 이 종신 독재관이었던 누구? 카이사. 카이사르. 네. 그리고 줄라이 다음 8월은 뭐라고 해요,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하죠. 어거스트가 뭘까요? 그래, 아우구스투스를 뜻해요. 네. 그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무슨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 죄송합니다. 로마. 네.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아주 잘했는데 그 안타깝게도 실패한 게 한 번 있었죠. 저 라인강. 라인강은 어디를 흐르는 강이에요? 독일을 흐르는 강이죠. 그리고 요렇게 어,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해서 흑해로 나가는 무슨 강?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하죠. 이 라인강 동쪽, 다뉴브강 북쪽 여기는 누가 살아요? 얘네가 살죠. 얘네 누구예요? 절반 1위. 그죠? 게르마니, 네. 저머니, 독일이죠. 네. 얘네 무슨族이에요? 게르만 쪽. 네. 지금은 뭐 독일이 잘 살지만 이때는 그냥 숲만 울창한 그냥 밀림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야만족들 사는데. 여기를 옥타비아누스가, 정복하러 갔다. 그쵸. 이때 바루스라는 장군을 보내서 로마의 17, 18, 19 군단을 투입을 했는데 게르만족의 영웅이었던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이 유인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 바루스 군대가 여기 빨려 들어갔다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전멸당하죠. 바루스 자살하고.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옥타비아누스가 슬퍼한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로마는 팽창을 멈추게 됐다 그랬죠. 그죠? 팽창을 멈추는 순간 제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쪼그라든다 그랬죠. 그죠? 오, 좋아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 로마가 지배한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 유대인 누가 탄생했죠? 예수. 예수가 탄생했죠. 기원전 몇 년이에요? 4년. 4년. 예수가 여러 가지 기적을 선보이죠. 뭐 물 위를 걷는다든지 장님을 눈뜨게 한다든지 안전병을 일으켜 세운다든지 뭐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다든지 그러면서 인기를 얻게 되고 예수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공평한. 평등하다고 했죠. 자, 로마인들도 예수를 미워했고 문제는 로마인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유대인 중에서 랍비들이 특히 예수들을 싫어했죠. 여러 의식이나 이런 행사들을 담당할 때 자기들이 특권으로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가 어디에 못 박히죠? 십자가에. 십자가형을 당하죠. 자, 근데 이때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전승이 내려져 오는데 이 전승을 로마 곳곳에 이제 확산시키고 알렸던 사람이 예수의 수제자였던 누구? 베드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었죠. 상남자.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이제 유대교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기독교가 이때 성립하게 되죠. 기독교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크리스트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크리스트교.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로 즉위해요.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는 사람한테 자기 황제자를 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었고 결국은 자기 두 번째 부인, 두 번째로 맞이한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예. 그러니까 자기랑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인 로마 장군 티베리우스를 어쩔 수 없이 공적이 높았기 때문에 자기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황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죽으면서 남긴 얘기는 이제 티베리우스 다음 황제는 적어도 자기 피가 몇 방울이라도 흐르는 사람한테 황제자를 줘야 된다는 그런 껄쩍지근한 유언을 남기고 티베리우스도 황제자를 줘요. 티베리우스는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잃고 그 우리 음료수 얘기했죠. 카프리 섬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음란한 생활을 했다 그랬죠. 카프리 섬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늙어가지고 황제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겠는데 그쵸. 옥타비아누스가 얘기했던 대로 옥타비아누스의 혈통이었던 칼리굴라와 원래 이건 칼리굴라는 별명이에요. 로마인들이 싣는 작은 군화를 뜻하는데 어렸을 때 로마군에 복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칼리굴라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손자였던 게멜루스. 자, 원래대로라면 칼리굴라가 황제자를 이어받는 게 당연한데 티베리우스가 죽기 전에 이 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공도 황제로 임명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자기 피가 섞인 사람한테 황제제를 주려고 이걸 어거지로 공도 황제로 임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칼리굴라가 불만을 품었죠. 가멜로스에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늙어서 힘없이 자고 있던 이 티베리우스 침실로 가가지고 베개 있죠. 베개로 티베리우스 얼굴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질식사. 네, 눌러서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공동 황제에 올라야 되는 게멜루스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단독 황제가 된 다음에 자, 황제 노릇을 처음엔 잘하는가 싶더니 잠깐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깨보니까 아, 내가 이제 살아있는 거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폭군으로 돌변하는데 자, 칼리굴라는 아무튼 폭군이었다. 나중에 칼리굴라 영화 커서 보시라 그랬어요. 그거 꼭 보고 싶어서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그 영화 꼭 보다고. 자르고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터지고. 이것 봐봐요. 칼리굴라 보고 싶어. 영화 1970년대 개봉한 영화. 맞아요. 예. 칼리굴라가 티베리우스한테 황제 자리를 좀 무섭기도 해요. 약간 막 그 조명이나 이렇게 음침해가지고. 아, 이게 넷플릭스에 못 나오죠. 이 영화. 너무 세요. 많이 높아요. 얼마 쓰면은 60쯤이라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제 사람 몸이 다 나와. 전신이 빨가먹은 전신이? 그 여자 앞에서 남자 그 생식기가 보이고 그러면 뭐예요? 난 왜 그런 거 알고 있는지. 그런 거 알면 안 되나? 너무 길어. 자, 칼리굴라가 죽은 다음에 칼리굴라의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황제의 직위예요. 뇌성마비예요. 지체장애. 그래서 막 한 번 웃으면은 계속 웃고 계속 침 웃고. 질질질질 네, 흘리고. 맞아요. 모자랐는데도 자식은 있었어요. 자식은 브리타니쿠스라는 자식. 근데 브리타니쿠스 엄마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자식이었고 클라우디우스가 새로 맞이한 부인이 아그리피나라는 부인이었어요. 아그리피나는 칼리굴라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와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이거 근친혼이죠. 알아. 자, 근친혼은 원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왕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높이려고 더 좋은 가문의 여자를 구한다는 게 아그리피나를 고른 거예요. 아그리피나는 이미 전 남편,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죽은 남편으로부터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이 네로라는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 황제로 올리고 싶어요? 남의 아들 황제로 올리고 싶어요? 남의 아들? 자기 아들 황제로 올리고 싶죠? 그래서 아그리피나가 자, 네로를 황제로 올리려고 이 클라우디우스를 가서 이 네로가 이제 뛰어나다부터 해가지고 네로를 계속 황태자로 삼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디우스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거슬리죠? 자꾸 자기가 데려온 아들을 황제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대답을 확실히 안 내놓자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 일단 죽이는 거 확실해. 클라우디우스가 버섯 요리를 좋아했다 그래요. 오빠 거기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네, 맞아요. 네, 별로 토해내려고 했는데 기술에서 맞아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하려고 하는 거를 깃털에도 독을 발랐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해버려. 어떻게 깃털에다가 독을 발랐으면 안 하지? IQ 300 아니야? 말씀, 그 뭐 잘 안 적게 뭔가 가루를 뿌리거나 뭔가를 했겠죠? 조치를. 우리 털이야, 무슨. 아까 칼리굴라 얘기는 안 했는데 칼리굴라는 자기 근위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영화에 나와요. 나와요. 너희가 이제 대학생반이면 보여주겠는데 대학생이 아니니까. 대학생 대학 소만 있어요? 네? 대학 소만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그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를 죽인 다음에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올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정치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 정치하는데 끼어드는 거예요. 네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엄마랑 계속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그리피나가 선을 넘어요.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 배다른 동생 브리타니쿠스 얘를 황제로 올릴 거야. 선 어떻게 한 거예요? 넘은 거죠. 자, 네로 입장에서는 겁이 나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얘를 죽여요. 술에 독을 타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도 엄마가 자꾸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을 하니까 엄마도 제거해야겠다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를 제거하려고 자, 독을 계속 독이 든 음식을 보내는데 아그리피나가 독으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독을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독으로 안 되겠다. 엄마 아그리피나가 자는 그 침실 천장을 무너지게끔 공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눈치를 채고 아그리피나가 피해요. 자, 그래서 네로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아그리피나한테 화해하자.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모자 관계잖아. 그래서 아그리피나를 자, 로마 근처에 있는 섬으로 초대를 해요. 아그리피나가 네로가 보낸 배를 타고 자, 그 섬으로 초대받아서 가는데 자, 이 배가 그죠? 아래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조된 타이타닉. 그죠? 그래서 아그리피나가 이제 죽나 싶었는데 자, 배가 침몰했는데도 아그리피나가 죽지 않았어요. 뭘 잘했다 했죠?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 그래서 아그리피나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 결국은 네로가 자기 부하 근위대를 시켜가지고 아그리피나에게 사람을 보낸 다음에 아그리피나를 참이 살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티 안 나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엄마를 죽이게 됐죠. 그 다음 네로는 자기한테 바른 말하는 부인, 뭐, 옥타비아, 이 브리타니쿠스의 여동생이었는데, 그리고 옥타비아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랑 결혼을 못 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도 죽게 만들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 포파이아도 자기 거슬리는 얘기 했다고 해서 네로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배를 걷어차서 죽여버려. 개꼬다. 자, 이런 네로, 친족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말살. 살해한 거죠. 폐륜을 저지른 거죠, 폐륜. 자, 이렇게 폐륜 저지른 다음에 정치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정치 잘할 리가 있어요? 없죠. 세금 많이 거두고, 사, 사치를 또 막 부려요. 이거 주황인가? 네, 맞아요. 은나라 주왕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네로가, 이렇게 또 나폴리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평소에 시 쓰고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시 쓰고 노래하는 거, 아무도 호응 안 해주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호응하게끔 박수 쳐주는 박수 부대를 5천 명씩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폴리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생쇼를 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로가 황급히 로마로 달려와요. 그리고는 이 불을 끄려고 이제 노력을 해서 불을 겨우겨우 진압은 하는데 문제는 이때 로마시의 반이 타버려요. 로마에도 소방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소방관들은 강물을 떠다가 붓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불이 번지지 않게 그 스스로도. 그치. 나무로 만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부숴가지고 불이 번지지 않게 탈 것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소방관 역할이었는데 이걸로 그 큰 불을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거대하고 찬란한 로마가 절반이 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네로가 이때 로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 질타를 받고 민심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누가 태웠어요? 자, 이때 그 누가 태웠는지 이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소문이 돌아요. 막 불이 나가지고 지금 로마가 잿더미인데 그 중에서도 네로가 이 불길을 보면서 그 리라, 그 수금을 타면서 막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 그랬죠? 이때 네로는 어디 있었다 그랬죠? 불이 났던 시점에?
나폴리에 있다 그랬었죠. 남부 도시에. 그러다가 이제 황급히 올라와서 불을 열심히 껐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유언비어. 그러니까 거짓 소문이었는데 아무튼 네로가 평소에 정치를 잘 못하고 친족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자, 네로가 심지어는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까지도 또 돌게 되고 아무튼 이런 이미지가 네로한테 더 씌워지게 되니까 네로가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자기가 안 했고 이걸 누가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종교가 있었어요. 맞아요. 기독교도들이 평소에 로마인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기독교도들이 로마의 대화제를 일으켰다. 로마에다가 안가품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기독교도들한테 이걸 떠넘긴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뭐 결혼을 거부한다든지 이 보통 기독교에서는 욕구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하는 거를 더 이상적인 거로 봤다 그랬죠. 모든 악한 것들 있죠.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욕구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먹는 거 그리고 이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걸 더 미덕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결혼 거부로까지도 이어지고, 예. 자,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엄격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반감을 산 부분이 있어가지고, 로마 시민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의 이런 선동이 아무튼 먹혀 들어가서 이때 기독교도들이 이제 많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걸 이제 또 네로가 주도하죠. 그래서 그 기독교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여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기독교도들을 무기도 안 주고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맹수들을 풀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를 어떻게 했어요? 탈출했죠. 자, 로마를 탈출하고 있던 베드로인데 로마를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죠?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 예수를 만나죠. 그때 예수에게 물어봤다 그러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뭔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나만 살자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 번이나 지시러 가는구나 또. 자, 이거 보고 느낀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죠.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잡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보다도 내가 더 그 한 고통을 당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매달아 달라 그래. 기억. 그래요. 거꾸로 달라고 하죠. 역십자가형을 당하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종교적으로 자기 어떤 그 믿음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순교. 네, 순교라고 하죠. 자,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높여 불러. 뭐라고 불렀다고요? 영어로는 호프. 네로는 이렇게 막장 행동을 벌이다가 결국은 로마가 땅덩어리가 넓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여러 속주들을 설치해놨는데 그 속주들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가 총독이에요. 그 본디오 빌라도도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죠. 이런 총독들이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그 총독들이 4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들이 각 그 지역에서 자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로 진군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네로가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당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자살. 자살을 하게. 그리고서 4명의 장군들이 영거푸 로마를 차지하면서 네 황제의 해. 1년 동안 황제가 4번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이 네 황제의 해, 여러 장군들끼리의 싸움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였을까요? 알 리가 없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어, 그 네로가 아직 황제던 시절에 이제 네로가 연설을 할 때 졸았어요. 꾸벅꾸벅 졸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로가 그것 때문에 속된 말로 빡쳤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존다고?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그리스 쪽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네로가 한창 이제 막 나쁜 짓들을 하고 있을 때 이 그리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시골에서 이제 그 벌을 기르고 있었어요. 벌. 벌을 길러가지고 꿀을 얻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양복. 양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요 무렵에 네로가 워낙 막장 행동을 하고 로마를 안 돌보니까 각 지역에서 또 막 반란이 일어나는데 특히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게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 유전이 없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 반란들을 진압할 사람이 없어서 양봉을 하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한테 네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훗날 자기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티투스랑 아들이에요. 이 티투스랑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라고 해요. 자, 유대인들은 뭐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해도 유대인들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건 어때요?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랑 티투스가 로마군을 이끌고 갔는데 너무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특히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여기다 쓸게요. 난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생긴 강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 새벽이 이 높이가 거의 100m에 달해요. 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죽죠. 이 요새가 마사다 요새예요. 무슨 요새? 바다요? 지금도 있죠. 지형이니까 자연이 만들어 놓은 지형이.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요. 요 위에 꽤 넓은 곳인데 여기 이제 집도 있고 사람도 살아요. 어떻게 거기서 이제 식량 같은 걸 만약에 제비니까 식량이 잘 안 자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절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로프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로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기 쳐들어오면은 요 마사다 요새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보통 저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군대가 이번에 정말 많이 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항을 했어요. 근데 로마 입장에선 여기를 꼭 함락을 시켜야겠기 때문에 자, 여기를 어떻게 함락시켜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로마인들은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근데 그 안 되면 되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되게 할까요? 힘, 뭐예요? 권력,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힘, 권력, 뭐 권력 또 협박, 협박. 보상금. 예를 들면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르타고가 이제 자랑하는 해군들이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 해군이 왜 강력했냐면은 이제 갈고리 있죠. 밧줄을 단 갈고리, 쇠스랑 같은 것들을 상대 배에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갈고리가 딱 걸리죠. 그럼 이 갈고리를 여러 개 걸어가지고 카르타고 군대가 이거를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네 배 쪽으로. 어? 물에다가 거는 게 아니라 배에다가. 배에다가 거는 거예요. 배. 그래서 상대 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배를 끌어온 다음에 이 상대 배를 딱 붙여가지고 준비된 카르타고 군대가 그 상대 배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상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배를 빼앗는 전술. 이런 전술을 까마귀 전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까마귀 전술. 이거를 로마가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잔뜩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전술인데 상대가 자랑하는 장점이나 이런 전술들이 있으면은 로마는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고 그런 거 다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이렇게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으면은 길을 어떻게 할까요? 알죠? 만들어요. 로마 군대는 뭐 남의 전술을 잘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또 공병으로서 역할도 잘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예.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사다 연쇄를 건설하고 버틸 때 로마인들이 한 거,
자, 여러 지역에서 흙들을 막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포대를 쌓아가지고, 약간 제글량이 삼각형 쳐들어가. 네, 여기다가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요. 자, 올라가 보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 반대쪽으로 다 죽어 있었어요. 다 이- 자살? 자, 먹을 게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여기서 이 고립된 곳에서 뭘 먹고 살까요? 농사 짓기는 여기 땅이 척박해요. 얘네들이 여기서 비둘기를 길렀다 그래요. 아니면, 비둘기를 양식해가지고 비둘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거.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낮이랑 아침이랑 기온차가 커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그럼 이슬이 맺히죠. 그 이슬을 식수로 삼으면서 버텼는데 자, 이 로마 군대가 진짜 여기 흙까지 쌓아놓고 여기 일로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목숨을 끊었는데 어떤 식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약간 글쎄요. 줄에다가 해가지고.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저예요. 자,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 성경에서 자살하는 거 긍정적으로 봐요? 아니요.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없죠. 자살하면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인들이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죽여줘요. 맞아요. 자, 근데 어떻게 서로 죽이냐면 자, 먼저 이 유대인들 리더 하나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독대에 서서 마지막에 폭폭. 뭐 3이면 3, 5면 5 숫자를 하나 외쳐요. 그럼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원을 둘러싸고 있다가 369 해봤죠. 예를 들어 3을 외치면은 1, 2, 3 하는 3에 걸린 사람 있죠? 그 3에 걸린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게 마지막 남거나 또 3의 배수에 해당하지 않는 뭐 1이나 2, 한두 명이 남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 사람들 한두 명은 서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항복을 해요. 이 마사다 요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거든요. 난 속자. 그 지옥의 제비뽑기, 지옥의 그 러시안 룰렛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아니에요. 이 요세푸스는 역사가이면서 예언가이기도 했었어요. 점 이런 걸 잘 보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랑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마사다 요새를 힘겹게 장악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할 때 이 요세푸스가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로마 군들이 유대인들을 점령할 때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서 여러 로마 역사 연구가들이 이제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요세푸스의 도움으로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당, 그 유대교의 사당도 이때 다 불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때 이 로마군들이 와가지고 그 회당들, 그 유대교의 회당들이나 그 유대교의 종교 공간들을 다 파괴할 때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대부분 죽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었던 장소, 그 장소 이제 예루살렘에 나중에 혹시 가보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통곡의 벽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네. 나중에 혹시나 요즘에 좀 상황이 안 좋죠. 중동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선생님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장소. 네. 자, 암튼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렇게 유대인 반란들을 겨우겨우 진압하고 있을 무렵에 네로가 자살을 해가지고 로마 상황이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이때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심지어는 요세푸스가 이제 예언가라 그랬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걸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예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시민들과 로마 군인들을 달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줘요. 원형의 경기장,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만들게 돼요. 수염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이전부터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제 그 로마의 그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빵과 로마는 이제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제 빵을 나눠줬다 그래요. 굶어 죽지 않게끔. 그리고 재밌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들면. 드라마. 서커스죠.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겠죠. 지금도 너 있죠. 정치인들 막 정치 얘기하고 서로 다투는 거 보는 게 재밌어요. 뭐 그게 재밌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산이랑 LG랑 야구하는 게 재밌어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게 재밌어요.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보통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스포츠에 더 관심이 많죠. 네? 그런 것들. 요럴 때부터 이때부터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어서 티투스는 금방 죽고 뭐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또 황제가 되는데 여기서 빨리 할게요. 네. 이 도미티아누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또 다른 아들이었어요. 티투스도 아들이었고 폭군이었어요. 근위대한테 암살당해. 그리고 나서 황제에 오른 사람이 네르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네르바는 이제 로마를 지키는 장군이었어요. 원로원의 추대로 황제가 됐는데 재위 기간은 2년이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혼란스러운 로마를 잘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네르바의 뒤를 이어서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아, 왜 이렇게 있는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 이 황제들이 네,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다 정치를 잘했어요. 이 5명의 황제들이 100년 동안 로마 정치를 아주 잘 이끌었는데 이 시대를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지배한 시대라고 해서 무슨 시대라고 해요? 오현제 시대라고. 무슨 시대? 오해하셨어.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때 다음 황제는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끝이 나요. 자, 어, 이 트라이아누스랑 하드리아누스는 로마의 국경을 이제 눈으로 보이게끔 물리적으로 건설을 해요. 이게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의 장벽이에요. 오늘날 그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 접경지대에 있는 그 장벽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시대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때 만들어진 장벽들이. 안토니누스 피우스 때는 너무나 로마가 평화로워가지고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그래요. 역사가들이 막 전쟁도 있고 누구끼리 막 죽이고 하는 암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쓸 게 많죠.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웠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부터 조금씩 로마가 이제 그림자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저 교재로 가볼게요. 가보시면 이 아저씨 너무 턱이 길어요. 네르바. 몇 세이지? 너무 150. 어, 지휘? 우리 때 150에 뭐 있는데? 150이 터키 아저씨가 있어요. 누구? 네르바가 너무 턱이 길어. 자 여기 보시면은 5명의 황제들인데 얘들아 여기 봐봐. 요거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이 두 황제 트라이누스까지는 요 세 황제랑 앞에 두 황제랑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턱이 좀 긴. 턱 말고 소이요. 뭐가 달라요? 익사요. 머리 스타일이랑 수염 있어요. 다르죠 이게 그죠?
시도만 몰라. 갑자기 왜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유행, 맞아요. 무슨 유행? 뭔가 순해 보이게. 순해 보이게? 아니, 멋있어. 로마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베끼고, 그리고 앞에 이제 장벽 있으면은 뚫어버리고,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들이 강했던 게 로마인데, 로마는 이제 자기네 문화가 원조라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서양 문화를 대표한다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로마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때 코웃음을 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로마 전에 뭐 배웠어요? 동양. 그랬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아테네 스파르타 어디 소속이에요?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 이탈리아가 로마 가지고 자랑하면 코웃음 치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자, 철학, 신화,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오리지널, 원조격인 게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 그리스죠. 그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뭐 건축이라든지 실용적인 거 있어서는 뛰어났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를 지배하기까지 했지만,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쓰거나 하는 그런 학문 쪽에 있어서, 신화 쪽에 있어서는 로마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열등감이 컸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베끼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자기네들 신화가 빈약하고 없으니까 보잘것이 없으니까 어느 나라 신화를 수입했을까요? 그리스 신화를 수입해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베낀 거예요. 중국. 그래서 그리스 무슨 신화예요? 로마구나. 로마 신화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저 제우스라는 최고 신이 로마에서는 뭐라고 불려요? 유피테르 뭐 이렇게 불리죠. 그죠? 그래서 라틴어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신들의 역할이라든지 그 신들이 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갖다 베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로마의 시조 이야기 뭐가 있었죠? 네이스 기억나요? 네. 로마의 시조 누구였어요? 네이아스의 일대기를 그린 거죠. 아이네이아스가 어디를 탈출하나요? 트로이를 탈출하죠. 불타는 트로이를. 얘가 트로이의 그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여기저기 막 표류하다가 뭐 저 북아프리카의 디도를 만나다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거 떨치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를 건국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이네이스가? 기원전 저요. 영년. 옥타비아누스가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의 작가를 시켜가지고 만든 로마의 건국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좀 어딘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이야기? 이거 뭘 베낀 걸까요? 뭔가 들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호메로스라는 사람 기억나요? 예. 있었나? 그 호메로스가 기억납니다. 썼던 어디 있어요? 오디세이아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어이구.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 목마 지에 꾀를 냈던 오디세우스 기억나죠?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 끝나고 나서 10년 걸려가지고 자기 고향이었던 이타카 섬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란 말이에요. 근데 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조금 인물이랑 이런 것만 바꿔가지고 베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래요. 네. 자기 게 없고 일단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스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든 이야기든 뭘 다 많이 베꼈다고요? 그리스 문화들을 갖다 베낀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에는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도. 철학이라든지 학문의 중심지나 원류는 그리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제정 로마 시절에는 그리스로 유학을 가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하버드로 유학 가는 거랑 똑같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하버드 가서 유학 갔다 그러면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학문의 그 중심지라든지
학문의 최고봉은 그리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들이 이제 그리스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 철학자 흉내들을 냈다고. 그래서 이 지금 코스튬, 이런 수염이라든지 그리고 머리 뽀글뽀글거리는 파마들 이거 누가 연상이 돼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 이런 사람들의 겉모습을 흉내내면서 이런 사람들의 책이나 남긴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요때 유행했다. 그게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황제이면서 철학자였던 이 사람이에요. 누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책이 메디테이션, 명상록이란 책이에요. 명상 해봤어요, 명상? 예. 네, 명상 하면 이제 마음 가라앉히고 조용히 이제 사색에 잠기는 거죠, 명상. 그죠? 숙소에서 그냥 멍하니 있던데요. 물들이 너무 산만했대 사모님이 명상시켰어요.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스리던 시절의 로마는 여기 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가 있었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 어디? 게르만이요. 게르만. 여길 왜 많이 갔을까요? 거기 놀 게 많아. 얘네가 계속 로마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 일단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로마는 날씨도 따뜻하고 뭐 물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게르만족들이 자꾸 내려오면서 영역들을 넓혀가니까 이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낼 목적으로 자, 이 아우렐리우스가 항상 이 전선에 많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게르만족들이랑 목숨을 건 전투나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전쟁하다 보면 항상 생과 사를 넘나들죠. 이때마다 이 자기 이제 메모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때마다 느끼거나 떠오르는 것들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가 열심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적어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이 책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록? 명상록이라는 책. 이 명상록은 너희 나중에 대학 가면 대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필수 그 책 100권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책이에요. 네. 그 책 페이지가 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런 도서관에도 다 명상록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로는 한번 베네마니아가 뭐보다 낫지? 재밌어요. 베네마니아 재미있다기보단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힐링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나거나 분노했거나 무슨 안 좋은 기분, 슬프거나 좀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힐링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상록 선생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렇게 게르만족들과 전쟁 과정에서 명상록을 썼다. 자, 근데 아우렐리우스는 정치를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전에 이 오현제들은 이게 지금 다 무슨 관계일까요? 후손. 자손. 얘네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예요. 위에 무슨 피아노이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원로원에서 인정하는 뛰어난 장군들이나 로마를 이끌어갈 만한 재능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한테 황제 자리를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냥이지. 그죠?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현제 마지막 황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뛰어났다는 이 황제는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황제 자리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 많았는데 누구한테 물려줬을까요? 아무 능력도 없고 겁은 또 많고 욕구는 또 충만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다? 콤모두스. 손으로 콤모두스를 여러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게르마니아로 데려가가지고
막 게르만족이랑 전쟁하는 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자마자 콤모두스가 황제가 되는데 콤모두스는 가장 중요한 게르만족과의 전선에서 계속 남았을까요? 아니면 바로 떠났을까요? 아버지 죽자마자 바로 떠나서 로마로 돌아와요. 로마로 돌아온 이유 무서워서 또 있고요. 또 못 해먹겠다. 귀찮아. 귀찮아서 또 있고 또 뭐 못 해먹겠다. 그냥 증명해. 내 할 바 아니야. 놀러 왔어요. 로마로. 니? 맛있는 거 있고 예쁜 여자들 있고 황제가 됐으니까 그런 거 누리고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숨만 울창한 저 야만족들이 있는 게르만족들이랑 더 이상 전쟁하거나 이런 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안 않은 거예요. 근데 아빠랑 역대 황제들이 왜 여기 있었어요? 전쟁하려고. 내려오는 거 지키려고 여기 있었던 거죠. 그 빅년을 날렸네. 그죠. 근데 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빅년. 그리고서는 뭘 하냐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 원하는 이벤트 경기들을 막 주최를 해요. 그래서 막 여러 검투사들끼리 막 싸움 붙이고 하는데 이것도 실증이 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게임도 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재밌죠. 직접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그 노예들이랑 싸워요. 근데 그 노예들 한번 좀 이렇게 어떻게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안 준 다음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또 받으려고 뭘 또 쓰고 나타나요. 뭘 쓰고 나타나냐면 사자 가죽을 쓰고 나타나요. 자기가 누구의 후예라고 주장했을까요? 헤라클레스의 후예라고 주장하세요. 그렇게 엉망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 원로원에서 이제 그 매수한 이 콤모두스에게 무예를 가르쳤던 검투 노예, 나르키소스라는 검투 노예가 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콤모두스를 찾아가가지고 암살을 시킨다고. 자, 그 다음에 로마는 234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로마 군을 이끌던 군이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 군을 이끌던 로마 군인들이 서로 황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혼란기가 시작이 돼요. 50년 동안 22명의 황제가 죽고 죽이는 카오스, 혼란의 시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